심각한 경고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후에도 이 5가지 채소 중 하나를 매일 꾸준히 드시고 계신다면 어느 날 의사로부터 신장이 투속 직전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 병원에서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너무나 많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붉은 고기를 줄이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채소라는 무외에 보이는 것 하나 때문에 신장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환자분들의 얼어붙은 눈빛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평생을 소박하게 먹고 데친 음식을 좋아하며 녹색 채소를 즐겨 먹던 분들이 바로 위험에 빠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채소만 먹었는데 왜 신장이 나빠진 건가요? 여러분도 그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녹색 채소가 항상 좋다고 믿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약해졌고 혈관은 더 굳었으며 여과 능력은 감소했습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에게 좋았던 채소들이 이제는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르는 듯한 통증이나 시린 느낌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조용히 기능이 저하될 뿐입니다. 저는 지난주 응급실에서 만났던 65세 남성 김철수 씨의 당황한 얼굴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어리둥절한 채로 말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채소만 먹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선생님? 그는 평생 녹색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진한 채소 스무디 한 잔을 갈아서 단숨에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무디가 그의 혈중 칼륨 수치를 급등시키고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는 집 거실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녹색 채소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50세 이상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모든 섭취 방법이 신장에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바로 이 영상에서 저는 한국의 거의 모든 집에 있는 아주 친숙한 채소 5가지를 폭로할 것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이것들이 신장에 위험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실제 효과를 본 5가지 신장을 구하는 채소를 공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 몇 주 만에 부종 감소 야간요, 감소 소화 기능 개선 및 숙면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뒤늦은 후회에 빠지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50세 이후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는 익숙한 채소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에 몇 가지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이 먹는 채소, 시금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피를 만드는 채소라 부르며 먹으면 피를 보충하고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은 시금치에 매우 높은 양의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옥살산은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합물이며 원칙적으로 젊고 건강한 몸은 이를 쉽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 신장의 노폐물 여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옥살산이 체내의 칼슘과 결합하면 작은 결정을 형성합니다. 이 결정들이
오래 쌓이면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신장 결석이 됩니다. 저는 인천에서 만난 55세 환자 이영식 씨의 사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건강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린 라이프 식단을 믿고 10년 동안 매일 아침 시금치 스무디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왔을 때 CT 촬영 결과 날카로운 표면을 가진 4mm 크기의 신장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로운 걸 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채소 주스만 마셨을 뿐인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지나치게 건강한 섭취 방식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으로 옥살산을 몸에 밀어넣은 것입니다. 채소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그냥 먹을 때보다 옥살산이 몇 배나 더 많이 흡수됩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더 푸를수록 옥살산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제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광고되는 디톡스 주스의 대명사 케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케일은 그야말로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몸에 매우 필요한 물질이지만 혈중에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의 연구에 따르면 칼륨 수치가 약간만 높아져도 노인들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을 겪기 쉬우며 심지어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신장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모든 과잉 칼륨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55세 이상이 되면 칼륨 여과 능력이 30%에서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칼륨 양이 여러분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해해 보이는 케일 스무디 한 잔은 사실 미역국 3그릇에 해당하는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친 신장에게 이것은 과로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 환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장기간 녹즙을 마신 후 고칼륨 혈증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좋은 일이 나이가 들었을 때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말린 시래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 전통 요리 특히 시래기 된장찌개에 익숙한 재료입니다. 영양가 있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말린 채소는 순하고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말린 상태에 있습니다. 채소를 말리거나 건조하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칼륨, 인, 나트륨과 같은 미네랄이 두세 배로 농축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더 느리게 일해야 하는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 물질이 신장에 가장 큰 압력을 가하는 삼중주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채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작은 냄비에 시래기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던 60세 환자 최민호 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그의 GFR 수치, 즉 신장 기능 측정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가 짠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셔서가 아니라 바로 그 무해해 보이는 전통 채소 요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음식입니다. 바로 묵은지입니다. 김치는 한국의 자랑이며 올바르게 섭취하면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치가 너무 오래 발효되면 채소의 질산염이 발효균에 의해 아질산염으로 변합니다. 이 아질산염은 신장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이며 슬프게도 김치를 끓여도 아질산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 12개월 정도 숙성된 새 김치는 질산염 수치가 안전합니다. 하지만 2년 3년 묵은 숙성 김치, 특히 신맛이 강한 묵은지는 아질산염 수치가 평소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합니다. 더 이상 기운이 넘치지 않는 신장에게 아질산염은 작은 바늘과 같아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신장 여과막을 계속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미역은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으로 여겨져 왔으며 피를 보충하고 영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적합한 것이 노인에게도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역은 상당한 양의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요오드는 갑상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신장이 감당하게 됩니다. 요오드뿐만 아니라 미역에는 칼륨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바나나 2개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50세 이상 특히 갑상선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이것은 예전처럼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5가지 채소를 다시 살펴보면 모두 한국인의 밥상에 오랫동안 올라온 친숙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되면 우리 몸은 다른 단계로 접어듭니다. 30대에 우리에게 순했던 것들이 60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옥살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일은 칼륨 폭탄입니다. 말린 시래기는 신장에 압력을 가하는 미네랄 삼중주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묵은지는 여과막을 손상시키는 아질산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역은 신장을 과부하시키는 요오드와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사랑했던 음식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적은 여러분이 노년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신장을 더 부드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시기에 맞게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해치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면 피하는 방법과 조절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남은 소중한 세월 동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올바른 시기에 적당한 양으로, 그리고 몸이 자신도 모르는 결과를 감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먹어야 합니다. 신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채소들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더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50세 이후의 신장은 그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병을 예방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왜 몸이 더 쉽게 피곤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짧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지, 혹은 왜 갑자기 밤에 2번 심지어 3번씩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단지 노화의 징후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을 직시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50세 이후 신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무너지면 몸의 다른 모든 기관도 함께 끌려 내려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이 가진 가장 정교한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는 영원히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신장은 매년 약 1%의 여과 능력을 잃습니다. 이는 60세가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20%에서 30%의 여과 기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터가 약해지면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몸은 제거해야 할 것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경화됩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더 느리고 약하게 흐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장은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하고 기능 저하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한국 노인들에게 매우 흔한 기저 질환입니다. 이 두 질병은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고혈압은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당뇨병은 혈당을 높여 신장이 여과 작업을 과도하게 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신장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 이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많은 분들이 신장 약화의 징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약간 붓고 늦은 오후에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짧은 거리를 걷고 나서 숨을 헐떡여야 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손발이 저리거나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비정상적으로 졸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증상들은 단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장의 매우 명백한 구조 요청입니다. 여러분이 더 일찍 깨달을수록 신장의 남은 기능을 보존하고 앞으로의 세월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신장이 왜 약해지는지, 그리고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주도권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50세 이후의 사람들은 신장을 돕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 다음 부분에서 저는 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 5가지 신장 구원 채소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 채소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쉬고 회복하고 다시 강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뜬 소문이나 구전 비법이 아닙니다. 제가 곧 이야기할 각 채소에는 명확한 과학적 이유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노인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여러분이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채소들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간단한 반찬으로 여기는 애호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애호박은 신장을 위한 자연의 정수한 컵과 같습니다. 애호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칼륨은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0세 이후에는 신장이 예전처럼 칼륨을 빨리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는 신장을 과부하시킬 수 있지만 애호박은 부드럽고 시원하며 소화가 잘 됩니다. 신장이 약할 때 애호박을 먹는 것은 신장에게 짧은 휴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광주에 계신 환자 박순자 님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다리에 가벼운 부종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만 되면 양말 자국이 피부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점심 식단에 있던 고구마를 미네랄을 줄이기 위해 한 번 데친 후 심심하게 볶은 애호박 요리로 바꿔주었습니다. 단 2주 후 그녀는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것은 애호박이 만병통치약이어서가 아니라 신장이 가장 부드러움을 필요로 할 때 정확히 그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보라색이 특징인 이 채소는 천연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우리 신장 내부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혈관망이 있습니다. 약 100만 개의 네프론, 즉 미세한 여과 단위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작은 혈관들은 산화되고 굳어지며 점차 약해집니다. 가지 속의 안토시아닌은 염증 과정을 줄이고 그 혈관들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입니다. 긴 가지가 안토시아닌을 가장 잘 보존하며 기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를 튀겨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뜨거운 기름은 항산화제를 파괴하고 음식을 신장과 간에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가지를 쪄서 잘게 찢은 후 약간의 마늘파 그리고 참기름 한 숟가락과 가볍게 섞어 먹으라고 자주 권합니다. 그 음식은 가볍고 좋으며 신장 혈관을 얇은 갑옷한 협처럼 보호해줍니다. 배추는 어떨까요? 이 채소는 너무나 익숙해서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배추는 노인들에게 매우 적합한 부드러운 섬유질의 공급원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단한 섬유질은 장을 통과하는 거친 천 조각과 같아서 때로는 불편함을 유발하고 신장이 더 많은 찌꺼기를 처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배추에 있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섬유질은 부드러운 스펀지처럼 장 속의 독소를 부드럽게 감싸서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장이 제 역할을 잘 해내면 신장은 쉴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김치를 즐겨 먹지만 너무 짜게 절인 김치는 신장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배추를 사용하여 소금을 적게 넣은 겉절이를 만들도록 안내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배추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후 소량의 소금과 함께 섞고 마늘, 파 약간의 고춧가루를 더합니다. 이 음식은 아삭하고 신선하며 소화가 잘 되고 신장이 많은 나트륨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제 무로 넘어가겠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소화계와 신장의 특별한 조력자인 채소입니다. 무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디아스타아제가 함유되어 있어 위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습니다. 노인들은 소화가 느려져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은데 점심에 잘 익은 무국 한 그릇은 그 무거운 느낌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는 성질이 시원하고 부드러운 이뇨 작용을 돕습니다. 이는 신장이 작업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몸이 노폐물을 더 잘 배출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저녁보다는 점심에 물을 먹으라고 자주 권합니다. 저녁에 신장이 많은 물을 요구해야 한다면 야간뇨를 유발하기 쉽고 이는 불면으로 이어져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깻잎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 장식용으로만 생각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깻잎에 천연 항염 및 항균 작용을 하는 활성 성분인 페릴알데하이드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특히 많은 노인들 특히 폐경 후 여성들이 문제를 겪기 쉬운 방광과 요도에 좋습니다. 저는 60세 이상의 여성 환자들 중에서 재발성 요로 감염을 여러 번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박테리아가 방광에 쉽게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깻잎이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재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깻잎을 가볍게 찌거나 점심 식사와 함께 생으로 먹으라고 자주 권합니다. 먹기 쉽고 깻잎, 정유 성분이 효과를 잘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이 5가지 채소를 다시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신장에게 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몸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부담을 덜어주고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을 보호해줍니다. 만약 이전 부분의 5가지 채소가 신장이 힘들게 버텨야 하는 것들이었다면 이 부분의 5가지 채소는 나이가 들어 지쳤을 때 신장을 항상 돕는 좋은 친구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에 이 채소들 중 하나를 추가하고 짠 음식을 줄이며 조리법을 부드럽게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몇 주 후에 뚜렷한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어떤 채소가 좋은지 아는 것은 여정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조리법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조리하면 좋은 채소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채소는 제대로 먹었지만 여전히 잘못된 경우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같은 채소라도 조리법을 조금만 달리하면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남은 여생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이해에 기반한 3가지 채소 조리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소를 데치고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을 압니다. 비타민이 다 들어있는 물을 왜 버려야 하는가?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노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2가지 물질은 칼륨과 옥살산입니다. 이 둘은 모두 물에 녹습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면 이 물질들의 상당 부분이 물에 녹아 나오고 여러분이 그 물을 버릴 때 함께 제거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데친 후 찬물에 헹구는 것만으로도 칼륨 양이 30%에서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시금치 100g에는 약 5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치고 헹군 후에는 이 수치가 약 240mg로 줄어듭니다. 즉, 간단한 과정 하나로 여러분의 신장 부담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30대에는 몸이 이 정도 칼륨을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50세 이후에는 각 네프론이 더 느리게 일해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일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채소, 스무디를 절대 갈아 마시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분들이 스무디를 마시면 흡수가 빠르고 빨리 건강해지며 빨리 해독된다고 믿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빠름이 문제입니다. 채소를 갈아 깨면 세포벽이 완전히 파괴되고 내부의 칼륨이 거의 즉시 방출됩니다. 몸은 그 칼륨을 단 10초 만에 흡수합니다. 반면 여러분이 씹어서 먹으면 칼륨은 매우 느리게 흡수되어 입에서 장까지 가는데 2, 3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케일이나 시금치, 스무디를 마시는 노인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혈중 칼륨이 급격히 증가하면 심장이 제때 적응하지 못해 가슴 두근거림, 손발 저림, 심지어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약한 신장은 너무 빨리 쏟아져 들어오는 칼륨을 다 걸러내지 못하고 단 한 번의 그런 경험만으로도 몸에 스트레스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스무디가 모든 사람에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녹색 채소 스무디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장은 낮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몸이 움직이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피를 펌프질하며 기관들의 신진대사가 빠릅니다. 저녁이 되면 신장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 여과 속도가 느려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녁에 수분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먹으면 신장은 밤새도록 깨어서 일해야 합니다. 이는 야간요 불면으로 이어지고 다음 날 아침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채소 섭취를 점심 식사에 집중하면 신장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작은 습관이지만 수면의 질과 건강을 모두 바꿉니다. 이 세 가지 황금 원칙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매일 모르고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시래기와 된장을 함께 끓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이 결합하면 요리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져 신장이 2배로 일하게 만듭니다. 이 음식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적합할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미네랄 폭탄과 같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애호박을 튀기는 것입니다. 애호박은 원래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채소지만 튀기면 뜨거운 기름이 포화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쉽게 경화시키고 피를 탁하게 만들어 신장에 또 다른 압력을 가합니다. 노릇노릇 향긋하게 튀긴 애호박전을 좋아하신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다면 삶거나 찌거나 아주 적은 기름으로 볶는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이제 올바른 조리법을 이해하셨으니 더 실용적인 부분으로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주간 식단 계획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먹으면 뭘 먹어야 충분할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에게 적합하고 만들기 쉬운 간단한 7일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매일 여러분은 신장에 좋은 채소 요리 하나와 저염 반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은 가볍게 드십시오. 묽은 현미죽 한 그릇이나 삶은 계란을 곁들인 흑빵 한 조각이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점심은 채소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취향에 따라 애호박까지 배추, 무 또는 깻잎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저녁은 신장이 쉴 수 있도록 작은 죽 한 그릇이나 채소를 약간 섞은 밥으로 가볍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신장에 좋은 한국 요리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적게 두른 애호박전이나 저염 버전의 애호박 볶음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럽고 기름이 적으며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기식 가지찜입니다. 세 번째는 소량의 고기를 사용하지만 영양을 잘 보충해주는 소고기 묵국입니다. 네 번째는 소화를 돕는 신선한 배추 겉절이입니다. 다섯 번째는 칼륨 함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번 데친 미역죽입니다. 미역은 원래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조리 전에 두세 번 데쳐야 합니다. 데친 후에는 칼륨 함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주기도 안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장보기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채소를 고르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배추를 살 때는 너무 늙지 않고 옅은 녹색의 부드러운 잎을 고르세요. 늙은 배추는 섬유질이 단단하여 장이 힘들게 일하게 만듭니다. 애호박은 길고 날씬하며 껍질이 매끄럽고 흠집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늙은 애호박은 섬유질이 많고 소화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색깔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치가 너무 검거나 너무 시다면 그것은 오래 발효되어 아질산염이 증가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채소, 올바른 조리법 그리고 올바른 섭취 시간을 결합하면 신장은 그 자체의 자연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쉬고 회복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의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식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올바른 습관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바꾸면 인생 전체가 밝아질 만큼 간단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저는 매일 신장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생활 습관을 공유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단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밝아지고 다리가 가벼워지며 잠을 더 잘 자고 신장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다 본 후 오늘 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한국인들 특히 노인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50세 이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신장을 과로하게 만듭니다. 신장은 휴식의 리듬과 회복 시간이 필요한 정수기 같습니다.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은데도 억지로 물을 마시면 물이 혈관에 축적되어 몸이 붓고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며 신장이 더 많이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은 몸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마시는 것입니다. 갈증이 길을 안내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식사 중에는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음식과 동시에 위장에 물이 쏟아지면 위액이 묽어지고 음식이 소화되기 어려워지며 장이 더 힘들게 일을 하게 되고 소화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만약 밥을 먹을 때 국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국의 양을 줄이거나 식후 잠시 후에 드십시오. 두 번째 습관은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만 사실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과 혈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잘 때 혈압이 약간 떨어지고 혈관이 이완되며 신장은 진정한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늦게 자면 밤 11시 12시까지 깨어 있으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며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쉬는 대신 계속 활동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밤 10시 이전에 자는 사람들이 혈압이 더 안정적이고 신장 기능이 더 오래 보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2주 동안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보라고 지도했습니다. 대부분은 편안해진 얼굴로 돌아와 아침에 훨씬 더 정신이 맑고 눈이 붓지 않으며 야간요가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지만 뚜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달리기를 하거나 헬스장에 가거나 힘든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과도한 노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신장에 혈액이 규칙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심장이 피를 더 잘 펌프질하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장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깨끗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게 합니다. 저는 예전에 신장이 약해서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던 74세의 정만석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매일 10분씩 가볍게 걷고 그 다음 15분 그리고
20분으로 늘리라고 조언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신장 수치는 안정되었고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가 무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혈액이 신장에 규칙적으로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약을 복용하는 분도 있고 투석 중인 분도 있으며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식사와 생활 습관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별도의 부분을 할애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혈전 형성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이 약은 체내 비타민 K양에 매우 민감합니다. 시금치 깻잎 또는 청경채와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와파린을 복용하면서 갑자기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불안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금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채소 섭취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인공신장 투석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 그룹에게는 수분과 미네랄 섭취량 조절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애호박이나 무와 같이 수분이 많은 채소는 여전히 먹을 수 있지만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합니다. 토마토, 감자, 시금치와 같이 칼륨이 많은 채소는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투석 환자는 수분 섭취를 엄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수분이 풍부한 채소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의 수분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신부전 3, 4기 환자들입니다. 이 단계는 신장의 남은 기능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채소를 데치고 물을 버리는 것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스무디는 절대 마시지 말고 매 식사의 칼륨 함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3, 4기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수년 동안 안정적인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룹은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요오드와 갑상선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미역과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제한하십시오. 미역은 예전에 산후 여성에게 좋은 음식으로 여겨졌지만 노인들 특히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여 혈압과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노년의 몸은 가을 정원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무들은 여전히 푸를 수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돌볼 때만 가능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올바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꾸면 올바르게 마시고 제 시간에 자고 올바른 속도로 걷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명확히 알고 그에 맞게 식사하면 신장은 그 자체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바로 가벼운 아침 붓기 없는 다리 더 깊은 잠 그리고 매일 더 평화로운 삶으로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집에서 스스로 신장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기에 인지하는 방법과 언제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 노인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측정하지 않는 것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몸속에 조용한 군인처럼 불평 없이 24시간 내내 일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신장은 작고 아주 작은 신호들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후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복잡한 기계 없이 집에서 바로 신장이 보내는 신호들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건강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여러분의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아침에 얼굴이 약간 붓나요?
특히 눈 주위가 오후에 발목이 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누르면 자국이 남나요? 그것은 몸이 수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신장 역과가 느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하나요? 하룻밤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두 번 이상, 특히 세 번은 신장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장이 침묵 속에서 보내는 구조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짧은 거리를 걸을 때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나요? 신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축적되어 심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호흡이 무거워집니다. 네 번째는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저림 증상입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중 칼륨이 증가하여 신경 신호를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에 비정상적으로 졸린 것입니다. 이것은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는 신호이며 신장이 자연적인 리듬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방금 말한 것들 중 적어도 두세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검사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복잡한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단 세 가지 지표만 있으면 됩니다. 신장의 여과 수준을 알기 위한 크레아틴인, 건강한 사람에 비해 신장이 어느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알기 위한 GFR, 그리고 신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미네랄이 체내에 너무 많이 축적되고 있는지 알기 위한 혈중 칼륨. 이 검사들은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건강지도 위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신장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매일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식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요약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단 몇 초 만에 모든 중요한 것을 기억하여 신장 기능의 대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255 공식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50세 이후 피해야 할 5가지 채소입니다.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시금치, 칼륨이 많은 큰 케일, 농축된 미네랄이 풍부한 시래기, 아질산염을 증가시키는 묵은지, 그리고 신장을 쉽게 과부하시키는 미역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섭취를 매우 제한하거나 신장이 이미 약하다면 피해야 할 5가지 채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신장에 좋은 5가지 채소입니다. 애호박, 가지, 배추, 무, 그리고 깻잎입니다. 이것들은 이론적으로만 좋은 채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의 부종을 개선하고 야간뇨를 줄이며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매일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할 5가지 식사 및 생활 원칙입니다. 채소를 데치고 물을 버리기, 스무디를 갈지 않기, 채소는 점심에 먹기, 밤 십시 이전에 자기, 그리고 매일 30분 걷기. 만약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신장은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바로 가벼운 아침과 더 안정적인 건강으로 말입니다. 이제 제가 공유한 모든 것을 들으셨으니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2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 것입니다. 수년 동안 잘못 먹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걱정과 마침내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약간의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은 단지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입니다. 우리가 걷지 않으면 그 빛도 꺼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50세 이후의 몸에 큰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제가 항상 모든 환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이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먹고 있는 채소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만약 시금치, 케일, 시래기, 묵은지 또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미역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옆으로 치워두십시오. 적어도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신선한 애호박 한 봉지, 통통한 가지 몇 개, 부드러운 배추 한 포기, 아삭한 무 한 개, 혹은 향긋한 깻잎 한 묶음을 놓아두십시오. 이 채소들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신장에 가장 부드럽고 소화계에 가장 소화하기 쉬우며 노인들의 혈액순환을 가장 잘 돕는 식품들입니다.
과도한 염분을 줄이고 노폐물 여과를 도우며 신장 내 작은 혈관을 진정시키고 몸이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올바르게 먹기만 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장은 매우 강인한 기관이며 세월에 따라 약해졌더라도 매일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간단한 약속을 하나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공유한 것들을 7일 동안 시도해 보십시오. 7일은 그리 길지 않지만 몸이 여러분에게 첫 신호를 보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단 3일에서 5일 만에 속이 더 편안해지고 잠들기 수월해지며 야간여가 점차 줄고 다리가 덜 무거워지며 심지어 얼굴 붓기도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이 쉬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둔 결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변화를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 신호를 들었을 때 저는 여러분이 그 생활 방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여러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여러분의 신장 또한 관심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을 건강하고 오래 그리고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가장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인 지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가볍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이 신장을 보호하고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혹시 아침마다 여러분과 함께 차를 마시는 배우자나 가족 중에 형제자매 혹은 산책할 때마다 만나는 이웃이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신장 약화의 징후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단 한 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신부전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더 가볍고 안전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주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댓글란에 약속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채소를 데쳐서 요리하겠습니다. 또는 애호박과 배추를 더 많이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와 같은 한 문장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쓰는 것은 제가 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매일 보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신장을 돌보고 자신의 미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복잡한 용어 없이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친근한 조언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조용한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주도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며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혹은 질병으로 인해 피곤하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가장 작은 일에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평온한 노년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 내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 심장, 혈관 그리고 특히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50세 이상에게 적합하고 간단하며 실용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단지 병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공유하는 모든 정보는 안내 및 교육적 성격을 띱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 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질환 치료 과정에 있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각 개인의 건강 상태는 다르며 여러분의 신장은 올바른 방식으로 돌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